저는 대학교 때 강원도 구청장하고 같이 탈춤하고 연극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감옥을 갔다 와서 그냥 이런 무려절 곡절 끝에 쭉 활동을 했는데, 오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됐어요. 사회가 좀 바뀌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회가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민주운동했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별로 국민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거든요. 돈도 써본 사람이 잘 써봐요. 근데 운동했던 사람들은 권력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권력으로 싸워만 봤지. 근데 막상 나한테 권력이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운영할지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래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무슨 고민이 들었냐면, 그러면 정말 국민들 잘 살라고 치면 앞으로 뭐가 필요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의 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뭔가 이렇게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 변화가 없겠다. 그래서 다음 작업은 정치하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작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우연히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걸 봤어요. 그걸 한 일주일 해보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좀 더 공부해보자 그래가지고 미얀마의 국제불교대학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1년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가면은 불교 명상대학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또 공부를 마저 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 들어와서는 배워본 게 아주 재밌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내 보급하려고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걸 청소년들하고 같이 어울려 놓으려고 한 4, 5년 동안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을 쭉 짰어요. 제가 이제 한 게 놀이 명상을 놀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놀다 보면 아이들 다 명상을 배우게 되고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걸 했는데, 그다음에 좀 더 지나다 보니까 너무 사회가 점점 각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쯤은 사회에다 뭔가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명상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이해시키는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작년에 이제 시험을 해봤고, 올해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오늘 제가 할 거는 몸으로 배우는 주민자치라는 말이에요. 이거 뒤에 안 보이시죠? 의미가 보여요? 요 내용이 구청장님이 올해 신년사 할 때 쓰신 내용이 헌법 가지고, 난 구청장님 헌법 강의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한번 실어봤고, 내 안에 주민자치를 찾아서, 주민자치 안에 동그라미 4개 있죠? 여기 보면, 여기 4글자가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주민자치랑 같은 말이 여기 뭐예요? 민주주의. 네,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러면 사람들이 요새는 막 싫어하더라고요. 저 좌익 아닌가? 이런 생각 막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의 핵심이 주민자치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안 되는 민주주의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주의를 제일 잘하는 나라는 주민자치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걸 찾아갈 텐데, 제가 주로 이제 퀴즈를 많이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퀴즈. 주민민주주의, 주민자치는 사람이 만든 제도다. 신이 주는 선물이다. 사람의 본능이다. 진화의 산물이다. 이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이에요? 1번. 1번 손 들어보세요. 민주 다수결로 하니까 다수결로 하면 2번. 3번. 4번. 3, 4번이 이겼네요? 이겼어요? 네, 3, 4번이 다수결을 이겼으니까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3번과 4번 중에서 어느 게 정답인지 또 한 번 투표해 보면 돼요. 3번 흔들어 보세요. 4번. 오, 비슷하네.
막장막하네 이건. 전 여기서 나온 피 전부 다 다수결로 결정을 해요. 자, 여기 날아가는 새들 있죠? 아까 제가 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가을 되면 요 중에서 리더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있다, 맨 뒤에 있다, 맨 위에 있다, 중간에 있다, 없다. 여기서. 자, 이거 다수결로 할까요? 네. 1번, 맨 위에 있다, 맨 앞에 있다, 요거다. 맨 뒤에 있다, 여기다. 없고, 맨 위에 있다, 여기. 흔들어 보세요. 없어요? 중간에 있다. 여기 이쯤 어디? 없다. 오, 막상막한데? 요거는 지금 맨 앞, 중간, 없다만 나왔어요. 그래서 표수가 비슷해가지고 결정을 못 하겠어요. 일단 강의 끝날 때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뭐죠? 야, 미토콘드리아. 저번에 들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이 미토콘드리아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에 사는데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복제해요. 우리 몸에 살지만 우리 몸의 그 프로그램을 따르지 않고 독립된 생명체예요. 이게. 그 모유 속에는 아기가 먹지 못하는 올리고당이라는 당이 들어있어요. 이게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엄마 젖 안에 애를 먹이려고 젖을 주는데 그 젖 안에 아기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올리고당이라는 게 있어요. 당분이. 들어있는 이유가 뭘까요? 애가 먹지 못하는 건데. 자, 비만 왜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손들어 볼까요? 전염 된다. 전염 안 된다. 여기 좀 특이하네. 저까지 반반이네. 지금 미리 공부하고 가요. 모유 속에서 아기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가 있는 이유, 요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손자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부처님 빼고, 다른 분들.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 할게요. 그, 애를 낳을 때 자연분만하는 거하고 제왕절개하는 게 있죠. 제왕절개에서 난 아이하고 자연분만 난 아이하고 어느 아이가 건강한가요? 왜 건강하죠? 힘으로 나왔습니다. 자기 힘으로 나와서 30점. 자연분만한 아이가 왜 더 건강해요? 나올 때 나왔습니다. 네? 때 맞춰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제 때에 나와서 한 50점. 또 이거랑 관계 있어요. 이 문제하고. 그러니까 자연분만한 아이가 왜 더 건강해요? 날씬해서? 150점. 좀 나와줘 이게.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왜 건강한지. 왜 건강하냐면, 자연분만을 한 아이는 그 뱃속에 나오면서 엄마 배에 있는 미생물을 묻혀갖고 나와요. 근데 그 배를 찌고 나는 아이는 엄마 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못 갖고 나와요. 근데 그 미생물은 어떤 미생물이냐면 앞으로 살아갈 때 몸에 좋은 미생물 있고 나쁜 미생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을 물려주는 거거든요. 시골에 보면은 장맛이 엄마부터 이렇게 전달되게 간다고 하죠, 며느리한테.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시어머니 손에 있는 그 아주 좋은 세균이 그 며느리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애를 분만할 때 자연분만하면은 그 산도를 타고 내려오면 산도에 그런 균이 많아요. 그 균을 다 묻혀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건강한데 피해자들은 그게 없으니까 저항력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유 안에 들어있는 올리고당은 누구를 먹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좀 아시겠죠? 이건 누가 먹을 거예요? 그렇죠. 그 모유 안에 들어있는 요 당은 아기 뱃속에 있는 미생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잘 먹고 잘 커야지 사람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전염되나요, 안 되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전염된다. 아까보다 확 늘었어. 전염 안 된다. 전염됩니다. 비만이. 왜 전염되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 그 비만인 사람 배 속에는 그 몸에 소화를 잘 못 시키게 하는 유해한 미생물이 많아요. 그 미생물이 옆으로 전염돼 가요.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묻어가기도 하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튀어가기도 해가지고, 전염돼서 비만인 사람하고 같이 살면 그 가족들도 비만이 돼요. 거꾸로 건강한 사람도 있죠. 건강한 사람도 소화를 잘 시키는 균이 있어서 그 균이 옆으로 옮아가요. 그래서 부모가 비만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이거는 우리 지금 같이 먹는 한국밖에 아니라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개 다 실험 누가 했냐 하면 서양산 거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자, 그래서 사람은 사람 몸 안에 그 생명체가 무려 얼마가 있냐면 세포가 100조개예요. 100조개. 그리고 미생물이 100조개. 그래서 보통 한 200조개가 살아요. 이 100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상상해가요? 그 하늘에 은하수 있죠? 은하수 1000개의 은하수. 그 안에 가득 찬 별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이 숫자가. 이렇게 많은 공동 생명체가 함께 사는 다생명 운명 공동체인 거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 인구 얼마나 되죠? 5천만인데 매일 싸우죠. 하루도 안 싸운 날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5천만하고 100조면 비교가 안 돼요. 엄청난 많은 숫자인데 이 사람들이 다 고요하게 살잖아요. 숨을 잠깐 감으시고 자기 몸속으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나? 잘 조화롭게 잘 살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눈 뜨시고. 어때요? 안에서 막 싸워요? 조용하죠? 어떻게 100조에서 200조가 넘는 미생물이 생명체가 저렇게 조용하게 살 수 있을까? 전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저만 가진 건 아니더라고요. 서양 사람 중에서 자발적 진화를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책하고 뭐 자아 폭발, 그다음에 사피엔스 이런 책을 쓴 사람도 있는데 공통끼리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100조 이상의 생명체가 오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의 몸은 어떤 원리에 따라 운영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여기 무슨 원리예요? 네 글자가. 민주주의. 민주주의? 이것도 투표를 해볼까요? 여기 무슨 원리예요? 아니요, 민주주의. 그리고 우리가 할 거는 주민자치. 주민자치의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으면 잠도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0조라는 생명체가 아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증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뭔지 아시죠? 이거는 그 뇌에 있는 뉴런이에요. 뉴런. 근데 이 뉴런이 무려 1천억 개예요. 그리고 시냅스가 125조 이상이에요. 1500 은하수의 별과 비슷한 숫자예요. 시냅스 한 개당 보통 요 선이 있잖아요. 신경색 한 개당 10,000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렇게 연결될 때 이 선이 10,000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많은 거는 10만 개 정도가 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지시할 때 누구한테 지시합니까? 이렇게 선택 내려가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뇌에서는 이 한 세포가 한꺼번에 10만 명한테 전달을 해요. 어떤 생각을. 또는 그러면 그 받은 세포가 또 10만 명한테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가 짜여져가지고 누가 대장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소통이 엄청나게 잘 되는 거죠.
제가 어제 교통사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야, 저 큰일 나다, 너 죽는다, 너 빨리 피해라고 누가 구청장님 얘기하고 그다음에 받아서 얘기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뭐 한 뉴런이 그냥 신방하게 쫙 뿌린 거예요. 근데 받은 뉴런이 또 신방하게 쫙 뿌린 거예요. 그래서 0.001초 사이에 다 통신돼버린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인 거죠. 이게 뇌 안에 있는 아까 그 뉴런 사이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뭘 연구를 많이 하냐면 요 뇌세포 안에서 누가 할머니 세포일까? 할머니 세포는 누가 대장일까 연구한 거예요. 연구해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네? 또 체크해볼까요? 자, 찾아도 할머니 세포가 있다. 흔들어 보세요. 없다. 예, 없어요. 여기 대장이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 세포가. 그래서 도대체 이유가 뭔가를 막 구성해 본 거야. 근데 이게 구청 교식반을 깎아왔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죠, 그냥. 이런 거를 직선적 누립도라고 얘기해요. 뇌는 이런 게 없어요. 절대로 없어. 뇌는 이게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보통은. 뇌는 서로 왔다 갔다 해요. 요런 줄이 있죠? 요 줄이 이렇게 가서 10만 개가 퍼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서. 자, 그러면 요거는 사람에 관한 지도고 요거는 생명체 지도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살아온 생명체가 요렇게 살려니까 이게 깝깝해요, 안 깝깝해요? 깝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보통은 구청에서는 이렇게 가죠. 한 명의 스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를 쫙 내리면 또 쫙쫙 내려가. 이렇게 하면은 평상시에 굴러가는데 교통사고가 날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바로. 바로 직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데는 두 개가 있어. 요건 구청장님, 요거는 그 구청에서 오래 근무한 실세. 둘이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는 구조가 있어요. 이런 구조는 여기가 구청장이에요. 이렇게 직원들이 있어. 동그랗게 앉아 있어. 이 사람이 구청장이어도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죠. 양자가. 자, 요 밑에 거는 뭔가요? 요 밑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구청으로 치면 요 가운데 위치한 사람이 누군가요?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네? 구청장이면 그럴까요? 자, 봅시다. 이게 우리 몸이에요. 몸에는 세포가 있고 미생물이 있어. 요 안에는 할머니 세포가 없어요. 근데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생존 공동체라고 하는 이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지향해서 요 세포들이 서로 알아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이거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까지 이게 할머니 세포였다. 이게 구청장이었다. 이게 시장이었다. 이게 대통령 같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봅시다. 이게 이제 동이에요. 동인데 동장이죠, 동장. 동장님은 여기 어디에 들어가요? 이 표에서 동장님은 여기에요. 자, 손들어 봅시다. 가운데. 셋. 네. 그다음 요 밑에다. 오, 비슷하네. 다시. 다시 거. 자, 여기 보면 여기 없죠? 할머니 세포가 아무데도 없어요. 그럼 가운데는 생명 공동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 자, 그러면 여기는 동장님은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가운데도 흔들어 보세요. 자, 내리시고 여기 밑에다. 역시 좀 늘어났어. 다시 비슷해.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은 여기에 위치해요. 그런데 동장님이
그 동주민들을 위하는 마음이 아주 많다 그러면 여기로 올라와요, 공장님이. 야, 사람 동장은 여기고 실제로 주민 자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동장님이 여기에 위치하는데, 그럼 요거는 뭐냐? 요 안에 들어간 거는 요 주민들이 다 원하는 주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요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동장님이 요 마음을 못 가지면 이 동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른 주민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평가할 때, 아, 저 동장님 동장에서 내려왔어,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이 동장님이 주민들의 마음을 잘 알아서 뭔가 그 동작을 잘 해나가면 그때, 아, 우리 동장님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동장님은 여기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동장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민보다, 동장님보다 더 동을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주민이 있어. 그럼 누가 동장님이에요? 입표하면. 입표하면 그 주민이 동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사람들은 살아가는 원리가 뭐냐면 요 가운데 있는 주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공동체 의식,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 핵심에서 동장인가 아닌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본 표 있죠? 이 표에서는 여기 맨 위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하여간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런 표에서는 자기가 동장이냐 구청장이냐 대통령이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가운데 있는 거, 요걸 어떻게 잘 실천할까, 어떻게 잘 끌어갈까, 요걸 하면 그 사람이 그때 비로소 동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투표를 뽑았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걸 챙기기 시작하면 이런 도표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대번에 저 친구는 동장 이상하다, 야, 뭐 우리가 다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해서 동장의 위치가 탈락돼서 요 동장님이 그 즉시에 그냥 주민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민인데 자기가 동장이니까 자꾸 주민이면 동장 행사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도표에서 이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이에요. 또 주민자치가 이념이에요.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이죠? 민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보시는 분은 졸면서 영감 받아서 얘기하세요. 민주주의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마치면 그냥 가히 끝낼게요. 민주주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유? 자유, 행복, 또 이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치, 인천 남구청장님의 그 주장하시는 구호가 뭐예요? 어제 술 먹으면서 보니까 나오던데? 잘 살자. 네, 그거예요. 민주주의 핵심은 잘 살자야. 잘 살자가 뭐냐? 이게 중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이 민주주의의 3대 이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인간의 존엄성 뭐냐면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도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게, 누구나 똑같이. 그게 요게 민주주의 핵심이에요.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유와 평등과 우애, 박의 정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는 인간의 존엄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그 핵심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자유, 평등, 박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상하게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지고 어느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첫 번째고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의 정신이 뭐냐? 이건 우리말로 하면 마을 공동체 정신이에요. 어울려 살자. 근데 어느 사이에 이게 싹 빠져버리고 자유, 평등, 요것만 남은 거죠. 자, 그럼 제가 더 쉽게 할게요. 인천 남구의 규정을 보니까 사람 존중의 복지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 존중은 아까 얘기한 뭐예요?
인간의 존엄성이죠. 누구나 행복하게 권리가 있다는 거고, 복지는 뭐예요, 복지는? 가게. 예? 가게 정신. 자기? 평등. 가게 정신. 가계 정신. 그것도 되고 또 모두 돼요. 평등 정신.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중심의 참 도시는 뭐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자유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 안에 민주 이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가 되고 그 도시에서 평등과 가계와 자유를 실천하자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지혜로운 시민, 지속 가능 도시, 사회연대경제, IT 미디어로 하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인간을 존중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존중하는 사업 방식에는 모든 사업에서 자유평등 우애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 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굉장히 쉽거든요. 자, 회의할 때 이제 공장에서 회의하죠. 주민같이 회의하고 그러잖아요. 회의할 때 자유정신을 존중해 주려고 치면 뭘 해줘야 돼요? 회의할 때. 회의를 예를 들어볼게요. 인디언들은 회의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서 하는데 깃발이 하나 있어요. 발언하고 싶으면 깃발을 받아. 그럼 이 사람 깃발을 갖고 있는 한 아무도 말을 중지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깃발 들고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냥 그 친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게 인디언들의 아주 가장 큰 룰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 하면 회의할 때 누구나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장해 주는 게 누구나 발언할 수 있다. 잘 몰라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이 짧아도 할 수 있고 내가 좀 말 못해도 할 수 있다. 어쨌든 누구나 평등하게 발언권을 준다는 게 자유정신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평등한 건 뭐예요? 평등한 건 회의에서 할 때는 회의하면 주로 누가 말을 많이 해요? 이거 안 쓰고 들리시죠? 네. 누가 말을 주로 많이 해요? 동장에서 회의할 때 누가 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동장이 제일 많이 하시죠? 어제도 보니까 회의장에서 누가 제일 말을 많이 해요? 아니 구청장님 노래 한 까지 순서를 막 정해줘. 다음에 당신이 하시고. 이거는 뭐에 어긋나요? 평등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회의할 때 3분 발언을 도입을 해요. 누구나 발언권을 시작하면 3분을 줘요. 3분이 지나면 야 시간 다 됐네 하고 이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박수를 쳐줘요. 한 번.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또 얘기를 해. 또 한 번 쳐줘. 계속 얘기를 해. 그럼 박수를 막 쳐. 그럼 자연대로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구청장님하고 회의할 때 구청장님 3분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박수를 한번 해보세요. 야 얘기 막 하신다 그러면 한번 또 하신다. 계속 한다. 구청장님 알았어. 끝내시는 게 그게 평등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자기 정신이 뭐냐 이거는 우리는 소수의 발언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의하다 보면 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뒤에 돌아가가지고 결정도 안 되면 자기는 얘기 안 했으니까 잘 안 따라가요. 그래서 이 소수의 반드시 발언권을 줘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회의 끝나기 직전 그 중간중간에 말 안 하는 사람들한테 발언권을 일부러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회의할 때도 자유평등 우애정신을 실천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구청장님이 아니어도 구청장이 될 수 있는 거고 동장이 아니어도 동장이 될 수 있는 거고 동장이어도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일반 주민이 되는 거죠. 제 얘기 하셨어요? 재미가 없나 보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안의 주민자치를 찾아서 주민자치는 민주주의는 사람의 본성이다. 이 진화의 3분이라는 거죠. 이건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 몸속에 있는 걸 나중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것도 웬만한